재미로 보는 심리탐구 윤석열 1편. 다분히 저만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먼저 윤석열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려진 성장 과정으로 추측해본다면 낭만 검객형으로 보입니다. 이 유형은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이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과 우정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어릴 적의 아버지의 엄격함과 따뜻함, 노래와 풍류에 대한 관심, 커서는 검사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MBTI 성격 유형으로 추측해본다면 외향형으로 사교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감정 표출과 충동적 언행을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화법은 즉흥적 감성화법으로 설명됩니다.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특징으로 화통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법은 솔직하고 자유분방하며 친밀감을 주지만 때로는 설화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심리적, 기질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신 사나운 도리도리짓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할 때 머리를 좌우로 심하게 돌리는 행동은 주의력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의력 결핍 증상 중의 하나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잘한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격적 특성이나 리더십 스타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한 알코올 섭취도 영향이 있겠지요. 둘째, 경로, 욱하는 성질머리는 충동장애와 과잉 행동장애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아랫사람에게 화를 많이 낸다는 설. 이 새끼 저 새끼가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다는 설. 이성윤 검사에게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댔다는 설. 특히 체해병 보고를 받고 참지 못하고 경노하며 나댄 것도 이런 기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화내는 행동은 주의력 부족과도 관련이 있고 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일에 쉽게 흥미를 잃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내는 상황에서 주의력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동장애는 충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으로 긴장을 표출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충동이란 인간이 가지는 일종의 본능적 성향으로 충동이 너무 강하거나 자아의 억제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는 모습은 회피성 성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에게 무관심한 태도와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희생자 49제 즈음 웃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회피 심리는 불편함,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낄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방어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개인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방어가 좀 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회피성 인격장애로 발전합니다. 이 인격장애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하면서도 상대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저에 처박혀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거절, 비판 또는 굴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거절당하거나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며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만찬장이나 행사장에서 쭈뼛쭈뼛할 때 부인의 지시를 따르는 듯한 행동들은 일종의 선택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장애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상태로 이는 결정을 남에게 의지하거나 심해지면 무속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나 과거의 경험 부족이나 신뢰감의 결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욕심으로 이어져서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선택장애가 있다면 중대한 사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섯째, 종종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는 행동은 일종의 과대망상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퍼컷 세레모니, 뜬금없는 석유 탐사 발표, 최혜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갈아치웠고,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일종의 자기 확신으로 약한 과대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성취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과 과장된 자신감입니다. 이런 부류의 성향은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을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려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집니다. 과대망상은 자신의 능력, 권력, 지식, 재산, 정체성 또는 특별한 관계를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거나 착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망상과 마찬가지로 현실인식의 심각한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질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안하무인으로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에게는 비겁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비정상적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왜곡되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기형적인 사회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탄핵하려면 해보라고 해 겁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심각한 나르시시즘이 깔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을 좋게 표현하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에 패배해도 국민의 뜻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걔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때 기차에서 의자에 다리 올렸던 어이없는 모습, 참사 현장과 수해 현장에서 보여준 공감 없는 낯선 모습, 이런 태도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어울리는 기질입니다.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공감 능력의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을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려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종종 내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과대망상은 자신의 특정 측면을 과장하고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반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신의 우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상은 윤석열의 행동과 말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일 뿐 그가 실제로 이런 심리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으로 이어집니다.